아, 찬호 너무 잘하고 있어요. 찬호 오늘 멀티히트 아닌가요? 팀 배팅 너무 잘해줬죠 오늘. 1회 팀 배팅 해줬고 7회 타구가 너무 빨라갖고 에레디아가 어깨가 강견이다 보니까 사실 김규성이 홈에 들어왔으면 무조건 잡혔거든요. 저는 안 들어온 게 잘했습니다. 아, 오선우는 햄스트링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오늘 다리 찢는 거 보니까. 자, 오늘 경기 리뷰하겠습니다. 아유, 우선 한번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시아 한번 위닝 시리즈를 하면서 기아가 7월도 기분 좋게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투수 양현종이 6이닝 5피안타 1449 4K 2실점 2자책 투구수 75개를 기록하고 내려갔어요. 시즌 6번째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했고 이제 뭐 누가 보더라도 9위로 상대할 수 있는 투수는 아니죠. 네, 포심의 힘이 많이 떨어졌고 전성기 때 정말 좋았던 포심의 강력함과 그 다음에 슬라이더의 좋음,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 던질 수 있는 체인지업, 이 세 개의 삼신기를 가지고 상대 타자들을 압박하던 그런 이제 양현종은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좋은 수직 무브먼트와 그 다음에 예리한 체인지업을 바탕으로 SSG 타자들을 잘 공략했는데 오늘 이제 아쉬웠던 점은 상당히 초반 스타트가 좋았는데 3회 들어서 양현종의 그 퀄리티 높았던 체인지업이 계속해서 SSG 타자들한테 맞아 나가면서 우선 1점을 실점을 했죠. 연속 안타를 허용하면서 참 1회, 2회 특히 고명준이라든지 이런 SSG의 우타자들 상대로 들어가는 체인지업이 너무 좋았는데 3회 들어가면서 그 체인지업이 좀 복판으로 몰리면서 안타를 집중타를 맞았어요. 그것 때문에 실점을 했고 맞수였던 문승원 초반에 1회부터 2실점을 하면서 다소 이제 우리가 오늘 문승원 공략 가능한 건가? 라는 들뜬 모습이 있었지만 금방 페이스를 되찾으면서 이 친구 역시 6이닝에 4피안타 2사사구 OK 이 자체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했습니다. 문승원 이제 복귀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판이었는데 오늘 투구수를 거의 100개 가까이 던지면서 정상 궤도에 올라온 모습이고요. 오늘 뭐 두 투수가 마운드에서 다 나란히 6이닝을 던져주면서 명품 투수전을 보여줬죠. 네. 최근에 이제 KBO에서 점점 국내 투수들의 입지가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인데 그래도 이제 베테랑에 있던 양현종, 그다음에 문승원 두 투수의 아주 좀 훌륭한 피칭을 오랜만에 봤다. 네. 자, 테이블 세타. 오늘 고종욱과 박찬호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종욱이 일요일날 히어로가 된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 주중 시리즈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7회 1사 1, 2루 상태에서 결승 중전 안타를 때리면서 3득점째를 올렸고 후반에 기아 불펜진이 그 점수를 이기면서 승리할 수가 있었죠. 뭐 3개의 안타 모두 다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하드잇이나 배럴잇이랑은 거리가 멀었지만 역시 공에 갖다 맞추는 능력 하나만큼은 이 선수가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괜히 LG 트윈스의 지금 연경환 감독이 고종욱이 제일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최영우가 내 계약금을 고종욱한테 줘도 되니까 꼭 좀 잡아줘라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어떤 OPS나 WRC 플러스로 봤을 때 이 친구는 배드볼 히터고 볼넷을 잘 못 걷어내고 그 다음에 똑딱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 소위 얘기하는 타격 생산성 자체는 별 볼 일 없는 선수지만 꼭 필요할 때 인플레이 상황이 필요할 때 대타로 쓰거나 아니면 중용할 수 있는 그런 친구고요. 지금 이창진이 6월달에 팀에 합류한 후에 뭐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리드오프에 좋은 역할을 해줬지만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는 이제 방전된 모습이거든요. 삼진율도 늘어나고 다시 한번 리드오프를 누구를 써야 되냐라고 할 때 고종욱이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뭐 수비 쪽에서 불안함도 있지만
뭐 요즘 경기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참 좋은 경기력으로 기아 승리의 중심에 있는 선수가 바로 이 베테랑 고종욱이었다. 아니 고종욱이 올해 이렇게 활약할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 안 했고, 이제는 고종욱이라는 선수를 기아 타이거즈에서 다시 볼 일이 과연 있겠느냐 싶었는데 역시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베테랑으로서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 타자 박찬호의 활약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고종욱의 안타 이후에 런앤히트 상황이 걸렸죠. 그러자 바깥쪽에 완전히 볼이었는데 그 공을 기술적으로 컨택을 하면서 우중간 쪽에 좋은 타구를 만들어줬고, 덕분에 고종욱이 3루까지 진루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1사 1-3루 찬스에서 패트릭 위즈덤이 죽었죠? 득점권이 되니까 귀신같이 뛰죠, 이 친구는. 그래서 그냥 개빡쳤는데 역시 최영우의 또 적시 2루타가 나와서 기아가 선취 득점을 올렸고, 그 뒤에 오선우의 땅볼 때 박찬호가 홈을 밟으면서 기아가 1회에 기분 좋은 2득점, 선취 2득점을 하면서 오늘 경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박찬호는 7회에도 아주 잘 맞은 타구를 또 좌익수 쪽으로 보내주면서 오늘 멀티히트 경기를 했고요. 수비에서도 8회 조상우였죠. 선두타자 오태군의 깊숙한 3루간 땅볼을 박찬호가 리버스로 잘 잡고 거기다가 1루에 정확한 송구까지 해줬는데, 또 오선우가 다리를 쫙 찢으면서 그 공을 놓치지 않고 받아줬어요. 역시 아무리 3루수, 유격수, 2루수가 그림 같은 동작을 만들어서 잘 만들어줘도 아웃 카운트의 마무리가 찍히는 지점은 어딥니까? 1루죠. 1루수가 포구를 그지같이 하면은 아무리 유격수가 잘 송구를 만들어줘도 아웃 카운트가 올라가지 않아요. 실책으로 기록될 수도 있고 내 안타로도 기록될 수가 있는데, 오선우가 좋은 폭으로 그 공을 그림같이 잡아줬기 때문에 아웃 카운트로 연결될 수 있어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박찬호와 오선우의 합작품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버지 또 당신이십니까?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아니 어떻게 최영우는 이렇게 매번 귀신같이 득점권 찬스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지. 1회 1사 1-3루 찬스, 앞에 타자였던 3번 타자 위즈덤이 아무것도 못 해주고 삼진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찬물 한번 일단 얼음바가지로 쏟아 부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최영우는 달랐어요. 위즈덤은 어땠습니까? 포구에 들어오는, 복판에 들어오는 공을 안 치고 하나 버렸죠. 그런데 역시 클러치에서 해결 능력이 있는 최영우는 달랐죠. 140km의 초구 슬라이더를 놓치지 않고 걷어 올리면서 9월에 적시 2루타를 만들었고, 역시 중심 타선에서는 찬스가 걸렸을 때 초구 공략을 해줘야 돼요. 투수 입장에서는 반드시 아웃 카운트를 유리게 만들어서 선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하는 타자가 바로 최영우입니다. 저희 2루타를 만들면서 한 기아가 만약에 오늘 1회 초 공격을 했으면 이 타구가 넘어갔을 텐데 그 사이에 좀 늙었어요. 그래서 담장을 맞추는 2루타에 만족을 해야 됐고, 그 뒤에 오선우가 내야 땅볼로 타점을 만들어줘서 박찬호가 홈을 밟았죠. 역시 최영우였습니다. 반면에 대비되는 속 터지는 위즈덤, 물론 뭐 최근 경기 때 홈런을 지금 많이 생산해내고 있기는 한데, 그 문제는 이게 성에 차지 않는 이유는 이게 전부 다 귀신 같은 솔로 홈런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나는 솔로도 아니고 도대체 이 친구 왜 이러는지 미스테리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참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것 자체의 어떤 신뢰성을 저도 요즘은 좀 의심하게 되거든요. 이거 정말 100% 맹신해도 되는 거냐? WRC 플러스, OPS, WOBA, XBA, BAB 이런 거 우리가 못 믿겠습니다. 1회 1사 1-3루 찬스에서 폭풍 삼진, 다음에 2사 주저없는 상황에서 볼넷으로 출루했는데 이게 오늘 경기 유일한 출루였고요. 5회 2사 1루 상황에서 1루 파울 뜬공으로 죽고, 7회 1-3 말루 찬스에서 3루 파울 뜬공으로 물러난 다음에 이범모 감독도 이제 좀 빡이 쳤는지 다음에 이제 7회 말 수비 들어갈 때 빼버렸죠. 네, 그 자리에 박민희 대신 들어갔는데 득점권 타율이 지금 2할 3푼 9리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게 세이버 매트릭스를 얘기하는 통계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결국 평균으로 수렴하면서 위즈덤이 이 2025 시즌 후반기 때는 날라다녀야 되거든요. 적어도 평균치로 올라와야지 맞는 건데 이거 뭐 사실 시즌 타율도 2할 6푼 5리에 뭐 타율 자체가 그렇게 특별하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에요. 다음에 정말 그냥 한 경기 하나씩 주저 없는 상황에서라도 뭐 홈런을 좀 때려주든지 장타를 뻥뻥 쳐, 뭐 어제나 그저께 경기처럼 좀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썩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외국인 타자를 바꿔라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좀 위즈덤의 활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좀 믿음직스럽지 못한 거는 사실이죠. 자, 또 한 명의 지금 좀 걱정되는 선수가 있어요. 최강기야 깊숙한 안타를 그래도 뭐 3루타도 때리고 뭐 홈런도 때리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김석환인데 이 선수 지금 시즌 컨택률이 65.5%, 어떤 지금 패트릭 위즈덤의 시즌 컨택률이 72%고 위즈덤 같은 경우에도 조난의 컨택률이 53.7%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유형의 지금 김석환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의 컨택률이 64.9%, 올해는 65.5%로 뭐 소폭 올랐지만 뭐 독인 개긴이고요. 이 친구도 조난의 컨택률이 48.4%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즈덤은 볼넷이라도 잘 굴러나가는데 김석환 같은 경우에는 삼진율이 40%에 육박하는데 볼넷률이 지금 8%도 되지 않아요. 상당히 어떤 공격에서의 정교함이 좀 떨어지는 선수고 지금 배트 스피드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타이밍도 잘 못 잡고 이러면 빠른 공 공략이 전혀 되지 않죠. 어떻게 운이 좋아서 상대가 던지는 변화구에 배트 궤적이 맞을 때 장타라든지 인플레이 타구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 확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항상 발목이 잡히는 거고요. 문제가 공격뿐만 아니라 사실 수비에서도 좀 낙구 판단도 되지 않을 뿐더러 타구를 잡은 다음에 릴레이하는 과정도 좋지 않아요. 사실 오늘 5회 초에 이제 1사 2루 상황에서 오태곤의 우익수 방면 쪽에 안타가 있었죠. 물론 정면 타구가 아니라 좀 중견수 방면에 중간에 떨어지는 타구였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 타구에 걸음이 느린 이지영에게 홈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 상황은 빠른 릴레이를 통해서 1-3루를 만들어줘서 그 다음에 병살타로 이닝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 텐데 김석환이 송구가 너무 느긋했고 그 다음에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지영이 홈쇄도를 하면서 경기가 동점이 됐죠. 그거는 1-3루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김석환의 수비가 다시 한번 좀 아쉬웠고요. 결국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타격 잠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를 꾸준히 나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경기를 꾸준히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비가 돼야 되는데 김석환은 플레이트 디스플린도 아직 1군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동시에 수비마저도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참 기용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선수입니다. 저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는 정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기아의 슬러거로서 좀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파이팅 해주시고요. 야, 호랑이 승리 방정식이 가동이 됐죠. 7회 전상현이 3자 범퇴를 만들면서 뭐 좀 제임스 네일보다도 승리를 많이 올리는 네, 시즌 6승 투수가 되었고요. 전상현이 6월달 이후로 15경기, 6월달에 15경기에 나와서 17.1이닝을 소화해줬거든요. ERA가 2.08로 상당히 좋았고 7월 들어서도 지금 2경기 2이닝을 소화해주면서 ERA 제로 완벽한 투구를 보여주면서 기아의 지금 불펜의 첫 번째 문을 아주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8회 조상우가 올라와서 뭐 사사구가 하나 있었지만 삼진 2개를 곁들이면서 22홀드를 성공했고 여기에는 역시 선두 타자였던 오태곤을 범타 처리해준 박찬호와 오선우의 좋은 수비가 또 있었죠. 9회 정혜영이 선두 타자에게 안타를 허용하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더 이상의 실점을 허용하지 않고 대타자를 잘 막아주면서
1점차 터프 세이브를 잘 지켜주면서 시즌 21세이브를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어제 경기를 우리가 비록 내주기는 했지만 승리 조인 전상현, 조상우, 정혜영 전력을 잘 지킬 수 있었고 이호민이랑 서영탁 같은 새내기들이 어제 경기를 기회 별 이벤트 없이 잘 막아줬기 때문에 젖잘싸가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최대 화력을 집중하면서 경기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반대로 우리 한평 타이거즈 라인업은 어제 경기를 역전하지는 못했지만 SSG 랜더스의 뒷문을 두들기면서 필승조를 다 끄집어냈죠. 이로운, 노경은, 조병현까지 전부 많은 투구수를 만들게 하면서 괴롭혔기 때문에 SSG가 오늘 필승조를 바로바로 투입하지 못했고 바로 그 차이 7회에 우리가 그 틈을 파고들어서 경기를 역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정규 시즌을 치를 때에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모법 투수들, 회전조, 추격조라고 불리는 이 선수들의 역할이 이래서 중요한 거죠. 스윙맨들의 역할. 확실히 오늘 경기에 등판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경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제 정말 호투했던 이호민과 성영탁 이 두 어린 친구들의 활약이 오늘 경기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줬다. 기아가 타선이 빵빵 터지면서 이기는 야구를 자주 보여주진 못하지만 최근 경기력이 좋은 이유는 지키는 야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발 투수들이 최소한의 역할을 잘해주고 퀄리티 스타트를 거의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한평 타이거즈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강제적으로 수비력이 좋아졌고요. 오늘도 고비마다 경기의 모멘텀이 넘어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기아 내외야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위기를 넘어갔고 결국 고종국의 결승타에 힘입어서 위닝 시리즈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불펜의 팀 SSG를 오히려 기아 타이거즈가 불펜의 힘으로 물리쳤다. 이건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봐요. 자, 오늘 위닝 시리즈의 팀 기아 타이거즈가 되었습니다. 하나 이글스가 오늘 연장전 끝에 NC 다이노스에게 패배할 위기에 모였었는데 NC 다이노스가 11회 이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실점을 허용했죠. 그러면서 이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고요. 롯데 자이언츠가 LG 트윈스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면서 지금 롯데와 LG가 공동 2위가 됐습니다. 지금 기아 타이거즈는 그래서 1위 자리까지는 3경기, 2위 자리까지는 이제 1경기 반 차이가 남았고 내일서부터 요 2위에 있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3연전이 광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지금 최근 10경기로 보면 기아가 1위, 2위가 롯데 자이언츠거든요. 이 두 팀이 어떤 승부를 펼칠지 상동 대 한평의 대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시간 여러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